안녕하세요, 빈둥이 아빠입니다.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오늘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뭐 족저근막염도 있고 아킬레스 건염, 장경인대, 뭐 러너즈 니라고 하죠. 달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무릎 외측에 있는 장경인대 쪽에 통증 증후군, 아니면 정강이 앞 통증, 신스프린이라고 하죠. 통증이 발생했다는 거는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통증을 신호로 보내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체는 보호기전에 의해서 통증을 알려주고,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통증으로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통증을 느꼈을 때 이상 신호가 왔구나, 그러면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통증 관리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급성 단계에서의 통증이 나중에는 만성 통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통증이 발생하고 약 3일 정도까지가 이제 급성기라고 해요. 이때가 염증 수치가 제일 높고 통증이 제일 높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증의 정도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급성 단계에서 이제 아급성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아급성 단계는 부상을 당한 후 약 2주 정도, 그 정도가 아급성 단계입니다.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만성 단계로 접어드는 건데요. 이때는 급성이나 아급성 단계보다는 염증 수치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은 덜하지만 기분 나쁘게 통증이 남아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다시 급성 단계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급성 단계에서 염증 수치가 쭉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통증이 아예 남지 않을 때까지 정확하게 부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만성 단계에서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면 또 아프고, 좀 쉬었다가 운동하면 또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는 한 번쯤은 부상을 당하셨을 거예요. 내가 얼마큼의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이 얼마큼 스트레스에 버텨낼 수 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과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 유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통증이 발생하면 냉찜질을 좀 해주세요. 냉찜질. 급성 단계에서는 2일차 또는 3일차까지는 냉찜질을 통해서 열감도 낮추고 혈관도 수축시켜서 혈류각 쪽으로 많이 쏠리지 못하게, 혈류각 쪽으로 많이 쏠리면 그만큼 부종이 생겨요. 스웰링이라고 하죠. 이 부종이 생기게 되면 움직임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발목이 부었어요. 팅팅 부었어. 그러면 발목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죠. 그만큼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또한 냉찜질을 통해서 이 통증 감각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불록을 시켜요. 이 통증과 열, 이거는 같은 감각신경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을 통해서 통증도 가라앉히고 부종도, 더 이상의 부종을 예방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부상을 당한 부위에 신진대사를 낮춰요. 그러니까 냉동인간 생각하시면 돼요. 냉동인간 같은 경우 막 100년, 200년 후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냉동인간은 말처럼 냉동시키죠. 그래서 몸에서 신진대사를 쭉 떨궈서 산소가 필요가 없어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 부상을 당한 부위도 냉찜질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도 추가적인 세포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뭐 발목을 접질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더 띵띵 부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2차 손상이 발생한 거라서, 이럴 때 냉찜질을 하면 그만큼 부상을 당한 조직에 산소 공급을 조금만 해도 나머지 아직은 손상이 안 된 신경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냉찜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발목에 통증인데 막 체중을 지지해서 움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중이 지지 안 된 뭐 앉아있는 자세에서 그 해당 부위를 가볍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회복도 빨라지거든요. 급성 단계를 지나서 이제 아급성 단계가 되면은 1주에서 2주차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해당 부위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체중이 지지 안 되는 뭐 앉아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시면 되고, 우선 대부분의 러닝에서 부상은 과사용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육들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위를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동 범위를 좀 확보를 해 주시고 나서 근력 운동을 진행하는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에 세포들이 100%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면 스쿼트 아니 바벨 컬 이렇듯이 막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움직임을 통한 운동이 아니고 버티는 운동 있죠. 매달리기처럼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이렇게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떨어지는 걸 예방하고 원래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냉찜질하고, 그리고 3일차, 4일차부터는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움직임만, 그냥 가볍게 발목이라면 발목만
그냥 왔다 갔다 정도만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관적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그 통증 정도에 따라 이제 재활이 되는 속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통증을 0부터 10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통증이 0 또는 1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너무 늦은 거고,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 약간의 통증이라는 게 0부터 10까지 했을 경우에 약 3 정도, 3이라고 하면은 클리어하게 통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미세하게 있거나 조금 기분 나쁘게 있을 정도, 그 정도가 3이거든요. 그 정도 단계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할 때도 그 통증 수치 3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또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분명히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통증이 막 수치가 5, 6 이렇게 좀 강해요. 그러면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춰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조직들은 부상을 당하는 모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육은 짧아지면서 수축도 하고 늘어나면서도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이두코라면 이렇게 팔 들잖아요. 이때는 짧아지는 거고, 이렇게 때는 어떻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늘어날 때 우리 힘 빼고 확 이렇게 안 하죠. 버티면서 천천히 내리잖아요. 이게 신장성 수축인데, 근육들은 단축성이 아닌 신장성 수축, 이 모드일 때 많이 다쳐요.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텨가지고 다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근육 손상도 있지만 건 손상이 많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근육은 잘 늘어나요. 신장 능력이 좋거든요, 고무줄처럼. 근데 건은 늘어나는 신장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계속 근육을 늘어났다 짧았다 늘어났다 짧을 때 계속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당기잖아요. 이때 그러면 당연히 근육보다 잘 안 늘어나는 건은 자꾸 당기니까 건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건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활을 정확히 끝내고 나서부터 다시 달리는 걸 시작하셔야지, 좀 쉬었더니 좀 괜찮네, 이 상태에서 달리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쉬는 동안 근육은 어때요? 안 썼으니까 약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또 스트레스를 가하면 근육이 버틸 수 있을까요? 건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아직 통증도 안 사라졌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또 운동하다가 결국은 또 아프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 결국은 만성 통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최충격파죠. 최충격파가 결국은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 아픈 부위를 때려서 더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해서 다시 급성 단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몸을. 몸에서는 급성 단계일 때 힐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혈액도 공급되고 치료 물질도 거기로 막 가거든요. 근데 만성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최애 충격파를 통해서 다시 급성 단계로 만들어서 몸에서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최애 충격파 받으면 다음날 뻐근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체외 충격파도 그러고 프롤로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그 주사 맞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기전이에요. 요약하자면 통증이 발생된다. 그때부터는 3일 정도는 냉찜질을 꾸준하게 계속 하세요. 냉찜질 몇 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을 텐데 최소 20분입니다. 냉찜질 효과가 나려면 이 체온이 5도 아래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체온계 다 있죠. 한번 냉찜질 해보잖아요. 신체 부위에 따라 좀 다른데 어디는 뭐 34도, 어디는 36도 막 그래요. 이거를 5도까지 떨구려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20분 정도 해야지 많이 떨어져요. 이때 얼음 같은 경우도 짜잘한 얼음은 금방 녹아요. 체온 때문에. 큰 얼음으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치고 나면 염증 때문에 열감도 많이 발생해서 금방금방 얼음도 녹고요. 냉찜질 끝나면 따뜻해져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냉찜질을 한 다음에 3일차부터는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래서 뭉쳐있던 과사용으로 해서 뭉쳐있던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버티는 등척성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이때 강도는 내가 느끼는 통증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육이 짧아졌다 늘어났다 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아킬레스 건염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까치발 드는 거. 까치발 드는 것도 그냥 들지 마시고요. 계단 같은 데 올라간 다음에 뒤꿈치를 계단 밖으로 놓고 최대한 뒤꿈치가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늘어났다가 올려주고 다시 최대한 늘어났다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신장성 그 수축 구간에서의 스트레스도 계속 줘야 돼요. 이렇게 부상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몸이 이상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마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